안녕하세요. 다원 애니어그램입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유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유형, 삼유형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번에 사유형에 대한 이야기는 보다 좀 더 표현되지 않는 조금 더 잔잔한 아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행동 방식은 움츠림의 방식이어서 굉장히 자신을 좀 표현하지 않는 좀 뒤로 물러나 있는 형태의 모습이 좀 더 보여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아이들의 사람들의 다가가는 특성이라든가 3번 아이들의 자신을 표현하는 특성보다는 훨씬 더 표현되지 않는 모습들이 보다 눈에 띄지 않는다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상은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해서 뭔가 감정적으로 평온해 보이는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감정은 외부의 어떤 에너지를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이 좀 예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상처를 좀 쉽게 받아서 외부에서는 그것들을 표현하지 않으나 오히려 가정 안에서 엄마에게 그런 표현들을 하는 사례들을 좀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선생님 한 분과 4번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나무님, 네, 네, 사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4번 아이들은 좀 첫 인상은 굉장히 좀 차분하고 좀 조용한 인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약간 눈에 띄지 않는 모습들도 많이 좀 보여지고 그래서 친구들 이제 무리해서 같이 이제 어울리다 보면은 그 아이가 같이 놀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한쪽에서 좀 떨어져서 좀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친구들하고 좀 더 어울리는 거를 그래도 좋아하면서 이제 모임이라든지 이제 놀 때 같이 참여하는 모습은 같이 가 있는 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서는 조금 함께 했다가 따로 있다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워낙 좀 이제 가슴형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배려심도 좀 많고 또 친구들 좀 이렇게 좀 감싸 안는 좀 사랑이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은 뭐가 자신을 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음,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어울려 있을 때에도 어떤 사건이나 누군가 나에게 조금 어떤 행위나 말을 했을 때 그것에 쉽게 뭔가 좀 아이가 주의가 향하는 그래서 그것을 자신에게 그 친구가 무엇을 했거나 어떤 말들을 해서 혹시 걔가 나한테 왜 이러지? 얘가 나한테 뭐 때문에 이러지? 뭔가 굉장히 누군가 자기를 어떻게 했음을 개인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려는 형태의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4번 어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쉽게 상처받는 약간 음, 그런 것과 좀 연관이 있을까요? 네,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아이들은 이제 성장하는 시기고 이제 성격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시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패턴 안에서 저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건 뭐지? 라는 것들을 조금은 엄마에게 자문을 구한다던가 그것을 집에 가서 하소연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약간 공통적으로 움츠림 아이들은 조금 어느 유형인지 조금 알기가 좀 어려운 그런 어렵다라고 생각들이 되잖아요. 네, 근데 특히 4번 유형하고 5번 유형은 조금 더 많이 헷갈려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맞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 조금 좀 보여지는 차이가 있을까요? 네, 4번의 아이의 경우에는 그래도 가슴형인지라 일단은 인간관계나 친구 관계가 굉장히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늘 어떤 친구와의 일이라던가 또 누구와의 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거론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반면
사실 5번 아이들은 학교 생활 이후 집에 가면 그런 거론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가 않죠. 친구들이 관심사가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훨씬 더 많은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5번 아이와 4번 아이는 비록 비슷해 보일지는 모르나 실상 안에서 자신의 관심사들이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어, 5번 유형들도 굉장히 감수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네. 4번 아이들하고 5번 아이들이 이제 표현형으로 봤을 때 네. 놀이터나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울고 막 하는 아이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경우는 4번, 5번 유형들의 어떤 그런 표현형 중에 하나일까요? 오히려 눈물이 많다고 하는 쪽은 가슴형에서 더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5번 아이들은 그거를 꿋꿋이 견뎌내거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5번의 사고형의 아이들이라고 할 때 좀 에너지 쪽으로 기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4번의 감수성과는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4번 유형 아이들이 또 보면 굉장히 사람들 감정을 또 되게 기가 막히게 잘 느끼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엄마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좀 힘들어하거나 좀 슬퍼하거나 그럴 때 곁에 좀 있어주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이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가가서 좀 뭔가를 해주거나 뭔가 아이가 힘들어할 때 뭔가 더 다가가서 뭔가를 해주는 반면에 좀 4번 아이들은 그냥 곁에 좀 있어주면서 그 사람 마음 좀 공감하는 그런 느낌을 볼 때도 있어요. 네, 이번 아이들이 누군가 가족 구성원이 슬퍼하거나 엄마가 힘들어할 때 오히려 엄마를 챙긴다거나 말 그대로 보살피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예. 뭐 갑자기 엄마한테 커피를 타준다거나 엄마 내가 밥 줄까?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엄마를 챙긴다는 면에서 보면 4번은 보다 그 감정을 같이 알 수 있어. 엄마의 마음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마치 그 감정을 이미 다 느끼고 있는 것처럼 곁에서 존재하는 느낌이라고 좀 해야 되겠죠. 예, 이 아이들과 만났을 때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거나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어려워서 대체적으로 편지로 글로써 자신을 표현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와서 다가와서 저를 안는다던가 아니면 글로 써서 제가 너무 지금 선생님 반갑지만 제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글로 씁니다. 우리 다음에 다시 꼭 만나요. 라는 말들을 전할 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글솜씨도 좀 뛰어나겠네요. 글은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그건 재주가 아닐까?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보다 오히려 글을 써내려가고 또 그것이 전달되었을 때 그 전달력이 굉장하구나. 글을 참 잘 쓰는구나.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지는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성인 4번의 경우에도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말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글을 쓰면서 내가 정리가 되고 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뭔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는 공격형이다 보니까 이제 공격형들은 되게 표현하는 게 되게 즉각적으로 막 반응을 하잖아요. 4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표현이 좀 글로서는 좀 되게 술술술 나오겠지만 스스로 이렇게 말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스스로도 좀 많이 어렵고 답답하게 좀 느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은 그것을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내가 당장 뭐 나 싫어, 좋아 요 정도의 감정이 아닌 이상은 지금 이 감정은 뭘까? 지금 이 마음은 뭐지? 라고 4번도 감정이라는 그 느낌이나 감각들을 만나는 과정에 있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그 감정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뭘까 하면서 아이들은 한 발 물러나서
그 감정을 인식하기 위해서 생각에 잠기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주변에서 보면은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많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특히 저 같은 공격형들은 아이가 내가 뭘 물었을 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이제 궁금해할 때 아이가 즉각 대답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해하는 면이 있거든요. 이런 움츠림, 특히 4번 또 상처도 받고 감수성도 되게 예민한 4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좀 접근을 할 때 말씀처럼 좀 더 기다리고 얘가 감정이 좀 정리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모습이 엄마한테 좀 더 필요하겠네요. 근데 저도 공격형인데 바로 물어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참 공부하지 않았으면 정말 애를 망쳤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왜 대답을 빨리 못하냐고 이렇게 체근하고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아이한테 방식을 바꿨죠. 이제 우리 집에도 움츠림의 아이들이 있는데 네. 엄마가 이걸 할 것이니 너가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을 바뀌었는데 네.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몰아붙임이라고 느끼나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생기면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아직 생각이 다 안 됐는데 그것에 대한 자라면서 약간 원망이라는 표현을 써볼까?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또 하나 또 있는 게 즉각 대답을 안 하는 게 아예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이거는 어떻게 했니? 라고 물었을 때 약간 입을 다물고 그에 대한 반응 자체를 아예 안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했다 안 했다 내지는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것만이라도 좀 먼저 표현을 해달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엄마 생각해보고 얘기할게요 라든지 엄마 지금 생각 중이에요 라든지 그거라도 좀 반응이라도 좀 달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도 좀 아이가 그런 식으로 해도 도움이 될까요? 그것을 가르쳐야겠더라고요. 내가 엄마가 공격형인 경우에 아이한테 그것을 빠른 답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가 그 당시에는 지금 아이가 얘가 지금 입을 다물고 있다. 얘가 생각하는데 말을 안 한다. 이런 형태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엄마 지금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겠어요. 생각해 보거나 그것에 대해서 나도 정리해서 얘기를 할게요 라는 표현을 해주면 엄마가 좀 너를 다그치거나 엄마의 급한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아이한테 그 당시에 그 말을 좀 해서 나를 좀 릴렉스 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자꾸 체근한 느낌을 받아요, 공격형으로서. 또 4번 아이들이 보면은 되게 자기의 어떤 감정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시를 쓴다던가 그런 모습들이 성인들한테는 좀 보여지는데 4번 아이들도 자라면서 좀 그런 면들이 좀 드러나는 게 좀 특별한 모습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성인이 되어가면서 굉장히 감정센터가 많이 쓰이죠. 뭔가 감정이 굉장히 감정적이 되고 뭔가 감정이 과다해지는 이런 형태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감정적으로 그 깊이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의 어떤 뭔가 내가 감정적으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내야 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이들은 훨씬 더 편안해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희 센터에 물어오는 사례들은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아이들의 우울감이 어떤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가족 구성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소외가 되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까지 만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또는 우리가 사랑으로 이들을 직접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사실 해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 기저에 사랑으로
표현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들한테는 우리가 알아주는 것, 이들을 좀 존중해 주는 것, 이들이 너가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런 마음들을 일상에서 전달하는 것들이 이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사랑으로 감싸 안는다. 이게 굉장히 부모로서 많이 듣는, 이제 부모는 이래야 한다. 이런 걸로 많이 듣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 어떤 게 사랑을 주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처럼 걔가 어떤 생각하는지 알아주고 존중하고 지켜본다. 그것도 사랑의 방식인 건 거죠. 그 아이가 그러한 형태를 받았을 때 가장 편안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본 것 같고, 그러면 부모는 사랑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얼마 전에 네. 저희 부모 교육하는 시간에 엄마들과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나는 아이한테 언제 사랑을 전달하는가? 얘기를 해봤더니 아기가 잠잘 때 사랑해라고 한대요. 아시잖아요. 잠잘 때 가장 사랑스럽잖아요. 그때 가장 예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온전히 사랑하는 것, 온전히 사랑에 대해서 나누는 것. 그것은 엄마와 아이가 마주 앉아서 엄마가 널 참 사랑해 라고 전달할 수 있는 그 공간인 거죠. 그 공간에 내가 널 참 사랑해 라고 할 때 내 마음에서 전달되어지는 사랑의 파동인 거죠. 그것이 그 아이와 어찌 보면 교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참 하루를 보내면서 이 아이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 수업도 이제 또 하고 또 학원도 다시 또 가고 하다 보니까 그거 다 하고 오면은 저녁 먹을 때 이제 얼굴을 마주하는 거죠. 그때 앉아서 사실 이제 그때 뭐 하루가 어땠니 라기보다는 숙제는 했니? 가방을 쌌니? 빨리 잘 준비해 양치해라. 이런 걸로 그냥 끝나는 모습을 제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처럼 아이를 양육할 때 교육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보살피는 거. 그게 참 중요한데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하나의 인격체로 그 인성을 잘 만들어지는 것,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것은 훗날 우리에게 굉장한 가치로운 일이라고 좀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어떤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모에게 다가와서 엄마가 한번 안아주기를, 엄마가 한번 나를 바라봐 주기를, 엄마가 내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나 옆에, 아이들은 소소하게 그러한 지점들이 관심사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걸 아이한테 해주고 있으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전달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정말 온전하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나눈다. 이 지점들을 좀 더 우리 어머님들께서 각자가 다루어 보셔야 될 주제가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미 엄마는 너를 참 사랑해 라고 할 때 이미 내 안에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랑은 아이도 그 사랑을 받아 행복하지만 이미 나도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 있다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마다 왜 소하고 사자의 그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소는 풀을 좋아하고 사자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소는 자기가 너무 사자를 사랑해서 자꾸 풀을 주고 사자는 반대로 고기를 주고. 근데 사실 그거 이제 교훈은 넌 뭘 좋아하니? 라고 한마디만 물어봐도 됐을 걸. 선생님 말씀처럼 내가 받고자 하는 사랑의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한테 하다 보니까 상대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오히려 그거를 해서 먹다 보니까 너무 괴롭죠. 자기 육식인데 자꾸 풀을 주니까 잘 안 넘어가요, 풀이. 그렇죠. 풀이 안 넘어가요. 처음에는 먹을 수 있지만 나중에 화를 내겠죠. 그렇죠?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빈혈이 일어나겠다.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근데 그 간단한 거, 그 소통의 시작. 넌 뭘 좋아하니? 뭘 하고 싶니? 물어보는 그 시작을 하는 게 그 생각이 왜 당시에는 안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영성적으로 뛰어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엄마들이 부족한 아이들 이렇게 어, 생각하죠.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좀 더 적응이 된 사람들이에요. 성인들은 이 현실,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보다는 훨씬 잘 훈련되어지고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안다라고 자부하는 건 그것도 한편으로는 사실인 거죠. 하지만 아이들은 훨씬 더 영성적으로 더 순수하고 그런 순수 의식에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이 그 아이들한테 내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있다면 조금은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돼요. 너는 어떤 걸 좋아하니? 너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니? 이럴 때 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건 자기도 본인에 대해서 표현을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눠봤어요. 지난 부모교육 시간에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시냐. 아이에게 너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니?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런 친구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그 마음을 너는 어떻게 해결해? 라는 질문들이 아이에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먼저 묻지 않고 우리는 사실 야 그럴 때는 이렇게 했었어야지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내 생각에 나라면 이랬을 텐데 하면서 말을 하는 양상인데 아이는 나랑 너무나 다른 기질의 아이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공부하면서도 이러지 말아야지 아니면 이럴 때 아이에게 먼저 물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딱 맞닥뜨렸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내가 말하고 있고 공격형이다 보니까 이미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고 아이를 체근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공격형도 그렇지만 많은 어머님들이 자기가 이미 패턴화돼 있기 때문에 그 패턴화돼 있는 대화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을 또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있는데 열심이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열심이죠. 맞아요. 우리는. 정말 애가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쏙쏙 잘 귀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열심히 하죠.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나도 그나마 내가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인식이 되면 이렇게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되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면 여지없이 잔소리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 잔소리가 되다 보면 아이는 귀를 닫고요. 귀를 닫다 보면 이제는 엄마는 뻔한 얘기를 하고 있고 아이는 당연히 대응을 안 하려고 그냥 네네 하는 동의하는 맞아요. 정도의 모습만 보이는 거죠. 그러한 관계보다는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가 아닌 해야 될 또는 전달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열린 마음을 갖게끔 우리가 자녀들과의 좀 신뢰를 쌓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4번 유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네. 우리 나무님께서 또 네.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4번 아이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아이를 이제 사랑하고 우리가 아이를 존중하는 방법 그리고 정말 엄마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들에서 다시 되잡는 아이를 사랑하고 이제 아이의 표현을 이제 들어주는 귀 기울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까도 잠깐 나왔던 오유형 아이 이제 머리형 아이로서 이제 오유형 처음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공지드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 다운 애니어그램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이제 가입하시면 더 애니어그램 어린이 애니어그램뿐만 아니라 성인 애니어그램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자녀들 코칭하는 거 다양한 이제 자료들을 더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녹음 내용도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과 가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 온라인 수업 줌으로 하는 것처럼 저희도 학회나 이런 것들도 이미 줌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수업을 줌으로 좀 같이 병행해서 수업을 해보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획이 세워지고 커리큘럼 만들어지면은
또 다운 애니어그램 카페에 공지를 올릴 테니까 거기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함께 이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진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